제가 한번 눈을 감고 그래, 오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영 잠이 안 오면 지금이 나. 그냥 내려올게. 그래. 네, 오케이. 왜냐면 아스날 토트넘이 또 메인. 그게 메인이야.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도 뭐 일어나긴 했네. 또 형철이가 있고, 어이! 라울 히메네즈. 이거는 한번 때렸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기 안 되네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주원이 형 지금 눈붙이로 잘 갔습니다. 지금 두 팀 다 마지막 공격적인 움직임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포덴세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데 왜 정확하지 않은가 봤더니만 터치를 할 때마다 코를 풀어요. 지금 감기가 든 게 아닌가? 없사. 자, 소튼 대 울버햄튼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 그러니까 소튼의 홈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0대 0이에요.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얘기하자면 두 팀 다 참 버벅 거린다, 둔탁하다, 부드럽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공격 지역,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가서 만드는 이 두 팀의 공격은 굉장히 부드럽거나 유리하지 못하고 좀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위주로 경기를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황희찬 선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백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로망 사이스 코너 코디 킬만, 왼쪽에 마르살, 문제 많아요. 오른쪽 세메도 역시 자, 중앙 쪽에는 무티뉴랑 댄동커가 나왔고요. 전방 쪽에 왼쪽 황희찬, 오른쪽에 포덴세, 그 다음에 라울 히메네즈가 전방에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오늘 황희찬 선수가 딱히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희찬이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울버햄튼 자체가 경기를 못 풀었을 뿐만이 아니라 울버햄튼의 공격 작업이 굉장히 둔합니다. 포덴세는 오늘 코만 풀어요. 공 끌고 코만 풀어. 이거 뭐 지금 비염 있나? 뭐죠?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울 히메네즈도 좋지 않고 황희찬 선수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을 뿐더러 수비 가담은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반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윙백이 마르살이거든. 마르살한테 한번 당해봐야 돼. 다른 윙포워드들도 와, 이게 이렇게 혼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르살이 안 좋아. 이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반대로 소튼은 뭐가 잘 되고 있냐? 소튼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 레드먼드나 뭐 앞쪽에 이 아담 암스트롱이나 최 아담스나 뭔가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울 히메네즈는 사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워낙에 정말 선수 생명, 아니 그 이상의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필드 위에 복귀할지 못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너무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튼 폼이 우리가 알고 있던 라울 히메네즈의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은 또 왼쪽에서 기회 자체가 많이 없을 뿐더러 마르살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포덴세는 코 풀고 있고, 세메두는 순간적으로 본인의 운동 능력을 이용한 어떤 약간의 뭐 제껴내는 거 이런 거는 순간순간 호호호 나와. 근데 그 이후에 뭔가는 너무나 부족하다. 뭐 하스니틀 감독이야. 사실 소튼에서 이제 제법 시간도 됐고 이 감독의 팀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뭐 진짜 9대0 경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나름의 특징이 있고 중위권 정도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건 그런데 브루노 라지 감독의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입니다. 이번 시즌에 부임을 한 거 아니요? 영 좀 뭔가 결국에 이러면 후백 네베스랑 그 다음에 아다마 트라오레나 이런 선수들이 투입이 돼야 뭐 마지막에 정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언정 이런 선수들이 나와야 선 굵은 패스, 물론 또 리그컵에서는 후백 네베스의 패스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다마 트라오레도 단조롭고 마무리가 좋지 않다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판을 흔들 수 있는 드리블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긴 하잖아요. 그런 선수가 들어와야 뭔가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전반전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후반전 이어봅시다. 전반전은 그냥 좀 답답해, 조금 재미없어 이런 느낌. 네. 까비. 주세사. 좀 전에 약간 미스하더니만 지금은 또 괜찮네. 뭐야. 와, 라울 히메네즈. 와, 희찬아 뭐하냐? 빨리 가서 안기자. 빨리 가. 헐. 우와. 야, 오늘 MOM 조세사다. 미쳤다 조세사. 뭐야, 왜 그래? 뭐야, 완전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건데.
생각이 많았다.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라울 히메네즈의 득점으로 울버햄튼이 승리했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의 흐름이 좀 안 좋았잖아요. 컵 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였어요. 리그에서 맨유한테 패배, 브랜트포드한테 패배, 그 다음에 리그컵에서는 또 토트넘에게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패배. 소튼을 상대로는 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냈고, 소튼 같은 경우엔 리그에서 이 최근에 그냥 미친듯이 무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유전 무승부, 뉴카슬 무승부, 웨스트햄 무승부, 맨시티 무승부. 물론 맨유와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거는 뭐 꽤 의미 있는 무승부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 패배하고 말았다, 홈에서. 자, 후반전을 좀 보자면 역시 경기는 좀 우당탕탕 그렇게 재밌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후반전 초반에는 오히려 소튼이 조금 경기를 잘 푸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 암스트롱이라거나 근데 채 아담스는 좀 역시 또 둔탁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어떤 경기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었다. 둘 다 경기를 속 잘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었고, 포덴스는 아다마 트라우레랑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넬슨 세메두가 키아나 후바랑 바뀌었고, 후백 네베스가 황희찬 선수랑 교체가 됐습니다. 소튼 쪽에서는 소튼은 뎁스 면에서 좀 진짜 이 스쿼드 자원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1.5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교체로 투입됐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선수로 교체 카드를 채울 수 있느냐라고 바라본다면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네포는 이 선수가 참 아다마 트라우레 같은 게 있죠. 정말 아주 역동적이고 진짜 동물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마지막 섬세함과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는 또 못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울버햄튼 어쨌든 이겼습니다. 라울 히메네즈는 이 조세사의 패스를 받아서 첫 번째 베드나레크, 그 다음에 이후에 살리수, 처음에 살리수를 제끼고 베드나레크를 제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끼면서 좋은 득점을 해냈고요. 물론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이지 찬스, 아다마 트라우레가 아마도 들어오는 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 좀 머리를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이도저도 안 됐다. 일단 오늘의 MOM을 뽑자면 골을 넣은 라울 히메네즈도 있겠지만, 이 경기를 승점 3점으로 치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조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포르투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올림피아코스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번 시즌 이제 루이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로마로 가면서 울버햄튼의 골문을 지키게 된 선수, 아니 93년생의 포르투갈 골키퍼입니다. 전반전에는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 장면 정도를 제외하고서 경기 내쪽으로 봤을 때 중요한 세이브, 그 다음에 뒤쪽에서 어떤 파이팅,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조세사, 일단은 이 김용남 캐스터도 형철이도 그렇고 발음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선수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조세사,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황희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잘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오늘 황희찬 선수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아닙니다. 오늘 울버햄튼의 공격 자체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황희찬은 굉장히 잘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황희찬 선수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이 공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은 호흡을 팀원들과 좀 더 맞춰보고 경기에 많이 출장하면서 좀 빠르게 찾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라이브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축구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띡 옮겨놔서 이렇게 능력치가 있으면 이런 스탯에 따라 오버롤이 나오고 이러면 경기가 딱 되고, 이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의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득점을 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기분 좋은 출발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분명히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고, 다만 축구적으로 조금 더 받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기왕이면 황희찬 선수가 좀 중앙에 있을 때 좋으니까 라울 히메네즈랑 투톱을 쓸 수 있는 브루노 라즈 감독이 예전에 썼다고 그러는 4-4-2가 주 포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부지런히 뛰어주고, 물론 수비가 다음에 이런 거는 워낙에 또 열심히 하는 선수지만,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 그러면 오프더볼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 손흥민 선수도 첫 번째 시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첫 시즌 겨울에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했었다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희찬 선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니한테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리그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팀에서 지금까지는 경기를 흔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다마 트라오레인 것 같아. 마지막에 섬세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경기 전체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또 아다마 트라오레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페드로 네토가 돌아와서 어느 기량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토가 돌아온다면 또 에이스가 될 수 있고, 포덴스는 오늘은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뭐 바로 사람이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프로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면 더 오래 살아남는 거죠. 황희찬 선수가 저는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천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를 봤으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정도면 경기 될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 경기는 이 누누 감독의 어떤 울버햄튼도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라지 감독도 지금 뭔가 이런 거를 딱 해결해주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